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5월 1일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과 그 의미를 투자자 여러분들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테슬라는 2025년 1분기에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여러 도전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재무 상태와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주요 뉴스, 재무 데이터, 그리고 머스크 관련 소식을 종합하여 이것이 테슬라 주가와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1분기 재무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냉정하게 말해 실망스러웠습니다. 총 매출은 19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인 211억 달러에서 214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입니다. 핵심인 자동차 부문 매출은 약 13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나 급감했습니다. 순이익은 더욱 심각하여 보통주 귀속 순이익이 4억 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나 급감했습니다. 조정주당 순이익은 0.27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0.38달러에서 0.44달러 사이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차량 인도량 역시 33만 6,68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약 37만 7천대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인겨 현금 흐름은 6억 6,4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로 긍정적이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고는 370억 달러로 여전히 견고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입니다. 이는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간신히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1분기 순이익 4억 900만 달러는 5억 9,500만 달러에 달하는 규제 크레딧 매출 덕분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핵심 사업인 자동차 판매 자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이며 변동성이 큰 크레딧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실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전 세계 4가의 공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 작업으로 인한 수주간의 생산 차질, 할인 및 판매 믹스 변화로 인한 평균 판매 가격 하락,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의 반달리즘 및 브랜드 적대감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생산량이 약 36만 2천 대인데 반의 인도량이 약 33만 7천 대에 그쳤다는 점, 즉 약 2만 5천 대의 재고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생산 차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요 둔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량 급감 보고와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역시 단순한 생산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수요 약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직면한 어려움은 회사 내부적인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일부 서구 시장에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에 BYD가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중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쟁 심화와 더불어 잠재적인 브랜드 이미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4월 중국 판매 데이터 역시 지속적인 압박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테슬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부품,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필수적인 중국산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지화 노력 덕분에 다른 업체들보다 관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무 책임자는 명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 또한 모델 S 및 X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쟁사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어 미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에게 상대적인 가격 우위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수요 위축 효과가 이러한 미미한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로 인한 구매력 약화,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증대 역시 전기차와 같은 고가 내구자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머스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5월부터 소위 정부 효율성 부서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의 분산된 관심사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적 발표 후 주가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과 발언들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시위와 반달리즘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머스크 본인은 이러한 반발이 주로 DOGE 활동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전반적인 정치적 행보와 발언 자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더 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순히 DOGE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탈한 고객층을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머스크의 미래 비전, 즉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핵심 가치 동력이라는 서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것은 투자자들이 현재의 재무 성과보다는 머스크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뢰도가 현재 테슬라 주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된 핵심 분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으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여 2025년 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이 운행될 것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용 로보택시 차량인 사이버캡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안전운전자 또는 원격 조작자의 감독하에 직원 대상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1,500회 이상의 테스트 주행 기록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도시, 주, 연방정부 차원의 복잡하고 더딘 규제 승인 절차라는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UNEC의 규제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지만 실제 무인 로보택시 운행 허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오스틴에서의 출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2026년 하반기까지 재무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의 무인 로보택시 운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기술 및 규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FSD 기술 자체도 발전이 필요합니다. FSD 버전 13의 경우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평균 거리가 약 500마일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완전 무인 주행에 요구되는 70만 마일 이상과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개인 사용자를 위한 FSD 무인 감독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규제 승인이라는 큰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FSD 테스트가 승인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와 규제 문제를 고려할 때 2025년 말까지 광범위한 무인 감독 FSD 출시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FSD 기능 이전을 다시 허용한 것은 기존 고객의 차량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배치하고 4부터 5년 내, 즉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제품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목표 가격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테슬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공개된 2세대 시연 영상에서는 걷기, 춤추기, 계란 삶기 등 향상된 기능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이며 시연의 상당 부분이 원격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액추에이터나 히토류 자석과 같은 핵심 부품의 공급망 확보도 과제입니다. 따라서 옵티머스는 엄청난 장기적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생산적 위험이 매우 크며 현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은 1분기 실적의 확실한 밝은 부분이었습니다. 총 10.4GWh가 배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54%에서 156%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총이익과 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메가팩 수요가 견조하고 레이스롭과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 증설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역시 분기 최초로 1GWh 이상 설치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이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와 파워월 3의 공급망 제약 가능성은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자동차 사업 부진 속에서 에너지 부문의 강력한 성장은 테슬라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 둔화, 수익성 압박, 경쟁 심화, 브랜드 이미지 문제 등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0배가 넘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등 전통적인 펀더멘털 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라는 미래 기술의 잠재 가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분기별 재무 실적보다는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리고 저가형 모델 출시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 소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향한 테슬라의 끊임없는 도전은 산업 전체를 뒤바꾸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하며 완벽한 실행력이 요구되지만 테슬라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면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진정으로 혁신적인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